자, 26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1번입니다. 조건설도 가끔씩은 출제가 됩니다. 자, 인과관계 범위가 먼에 확장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자, 그래서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상당 인과관계설, 합법 직책 조건설이 탄생하게 됩니다. 2번, 삿대질 사건도 말씀드렸고 사망한다 할 때 삿대질을 가할 때 사망할 수 있으리라는 점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폭행치사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폭행죄만 될 뿐입니다.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자, 보행자 신호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을 했는데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녹색으로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지를 해야 되죠. 자신이 먼저 진입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충격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피고인의 과실과 상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죠. 틀렸습니다. 자, 4번은 풀었는데 곧바로 정차를 했다. 연이어 급제동 정차를 했다. 연쇄 추돌을 했다고 할 때 당연히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27번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정답은 2번입니다. 기억번도 풀었죠. 선박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인된다고 했습니다. 2번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행하던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해줬는데요. 자, 변제기한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대출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었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능력도 없었는데 그리고 부실채권임이 될 것임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문적으로 대출을 하는 기관이 이 말을 그대로만 믿고 대출해줬다는 것이 납득이 되나요?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차용인의 이러한 기망과 대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그러니까 뭐죠? 불성실한 조사를 한 거죠. 불성실한 조사를 불충분한 심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기망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다 사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대충 심사했기 때문에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충분히 심사를 했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밝혀내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사기가 될 수가 있지만 이 차용인의 말만 믿었다는 것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이렇게 봤던 판례입니다. 전매 사실을 숨기고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한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됩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숨기고 이렇게 위장했다 하더라도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그것이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인된다 이렇게 보았던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하우더급 사건도 많이 봤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하였는데 살림 실화를 냈다고 할 때 행위와 결과 사이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부인된다고 했습니다. 자, 살인행위 유일한 원인일 필요도 없고 직접적인 원인일 것도 요하지 않습니다. 요한다는 부분 요것이 틀렸고요. 자, 콜라 김밥 때문에 그쵸?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다른 사실, 이 다른 사실이 콜라 김밥입니다. 그랬다면 인과관계가 부인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봐야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살인죄를 인정했다는 판례예요. (28번)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골라라. 정답은 3번. 자, 또 나왔네요. 도급받은 수급인이 산불 작업을 하다가 감독하지 않은 과실 실화 사이에 인과관계 단절된다 했습니다. 도급 주문 끝인 거예요. 자, 2번
아무런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단절되고요. 녹색 신호에 따라 과속으로 통과할 무렵에 중앙선 침범하여 좌회전하려는 차와 충돌했다고 할 때 자신은 녹색 신호를 박국한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인과관계가 단절됩니다. 자,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다른 간접적인 원인, 콜라 김밥입니다. 사망 결과 발생했을 때 행위와 결과 사이 인과관계 인정된다. 그래서 살인죄를 인정했단 판례입니다. 자, 피고인이 이 전방 좌우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지금 충격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충격하였고 지금 도로에 약 40초 내지 약 1분 동안 눕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때 다른 사람이 운행하던 트럭이 역과하여 사망케 하였을 때 이 피고인의 전방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 그 과실과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동그라미. 29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 두 개입니다. 3번하고 4번. 1번도 풀었죠. 열차 사건 풀었습니다. 튕겨 나갔다. 이때 이 광경을 보고 놀라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 할 때 위반과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옳은 지문. 녹색 등에 따라 직진하였다. 넌 녹색 등이 들어왔기 때문에 직진했다는 겁니다. 이걸 신뢰했다는 거죠. 자, 그때 갑자기 좌회전하던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였다 할 때 내 잘못보다는 너 잘못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과할 때 제한 속도를 갑이 위반했다 손치더라도 내 잘못보다는 너 잘못이 더 크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부인한 판례입니다. 자, 이것도 풀었죠. 윤락행위 도중 폭행을 했다. 강도 폭행이 아니죠. 강도죄의 고의가 아니라 지금 시비가 나서 윤락행위 요 시비 때문에 지금 폭행한 것이지 강도하려는 고의로 폭행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가져갔다고 할 때 인과관계가 부인된다. 그래서 강도가 아니고 절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4번. 낙태를 권유했다. 자, 거절당했죠. 자, 그러니까 남자가 뭐라 그래요? 너 알아서 해. 너가 아이를 낳더라도 난 친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까지 말하니 이 여자는 결국 이제 낙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남자가 물색해준 병원이 아닌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를 하였다 하더라도 남자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했다면 이 여자는 굳이 낙태를 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정적인 이유였기 때문에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낙태 교사죄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틀렸고 30번. 자, 아닌 것은 그랬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찜질방 직원 사건도 풀었죠. 인과관계 부인된다 했고 11살 정도라고 했기 때문에 인과관계 인정된다 했고 자,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갔다는 것도 인과관계 있다고 봤고 폭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지금 뛰어내리다가 실족해서 사망했다고 했을 때도 폭행과 사망과의 사이에 있어서 인과관계 있다고 봤습니다. 31번. 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기억번. 경찰봉으로 구타를 했다. 그리고 20시간이 경과를 했다. 그리고 사망했다는 거죠. 자, 중간 원인을 발견할 자료가 없다면, 그렇죠? 즉 구타와 사망과의 사이에 있어서 다른 중간 원인을 발견할 자료가 없다면 이 사망이라는 것이 구타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다. 구타와 사망과 사이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맞는 지문이죠. 동그라미. 자, 이것도 풀었습니다. 들이받아 충격했는데 반대 쪽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이제 지금 상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피고인은 책임이 없다? 있는 거죠. 틀렸습니다.
40초, 60초도 풀었고요. 동그라미. 기본 범죄를 피하려다가 사상이 이런 것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6, 70km도 풀었죠. 감금죄, 감금치사죄 다 풀었습니다. 동그라미. 32번. 올바른 것은 1번입니다. 자, 비정상적으로 얇은 두개골 뇌수종을 지닌 제자의 뺨을 때렸다는 겁니다. 사망했다고 할 때 뺨 때리면 죽나요? 안 죽죠. 근데 이 친구는 좀 특이한 친구입니다. 근데 그걸 교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사항은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제외시키고 보는 겁니다. 제외시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뺨을 때리면 죽는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양쪽 뒷바퀴에 받침돌만 괴어 경사진 포장도로 상에 세워두었는데 지금 피고인이 한쪽 뒷바퀴를 발로 찬 겁니다. 그러면 한쪽 바퀴만 차면 이 차량이 넘어갑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 바퀴만 찬 것과 후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사이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부인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이것도 풀었습니다. 백혈병 환자인데요. 아이가 5살 난 아이입니다. 지금 튜브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그 관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을 찾으려고 주사바늘로 10차례나 찔렀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아이가 죽습니다. 라고 할 때 업무상 과실이 부인된다고 했어요. 심하게 폭행을 가하면 자칫하다간 죽을 수 있잖아요. 사망했다고 할 때 이것이 인과관계가 단절되질 않아요. 평소 이 사람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런 것은 특이한 사항이잖아요. 가해자가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개무시하고 폭행을 가하고 했다는 것 자체만 놓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폭행을 가하면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없다 틀렸죠. 자, 33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기억번. 고속도로를 야간입니다.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했다는 겁니다.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나오면 안 돼요. 그걸 신뢰하고 운전하는 거죠. 설령 과속으로 운행한 잘못이 있다 손치더라도 보행자 잘못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은 조수입니다. 조수니까 인과관계가 없는 거죠. 없는 거. 그래서 11살짜리랑 비교하셔야 되고요. 동그라미. 연성역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틀렸습니다. 초지조성공사 도급받은 사건 다 말씀드렸고 또 인과관계가 부인된다고 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임을 요하지 않는다 했고 통상 예견할 수 있고 다른 사실이 계기가 되었다면 당연히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됐습니다.